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월 1일 일요일 오후 5시 4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연봉 볼린저 밴드 20상단선 381, 그 다음에 하단선의 위치는 244 정도에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저가를 지키면 381로 가는 거고, 저가를 깨면 244로 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로 올라가는데 막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318. 저는 만약에 상반기에 올라온다 그러면 318을 맥스로 봐요. 318 여기까지. 그리고 266.34.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보면 266에서 244, 그 사이의 공간이 아마 매수자가 노릴 수 있는 자리로 보이고요. 거기서 튕기면 318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318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면 끝이에요. 자, 그 사이에 분기봉이 있죠. 분기봉.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렇게 전반적으로 흐름을 다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저가죠. 저가를 지키면 381이 목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다고요. 저가를 깨면 244까지 보입니다. 244. 그러면 연봉은 설명 끝났죠? 저가 지키면 매수해서 381에서 파시면 되고, 저가를 깨면 244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자, 분기봉은 그 위에 하단선이 있어요. 266. 그러니까 266에서 244 사이가 매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318 위로 매도해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사이에 올라오면 318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요 수치를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올라오면 318 라인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마 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4월이나 5월 정도? 4월이나 5월 정도. 그때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전에는 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로 보면 여기가 매도 영역이에요. 여기 293.48에서 301.61 이 정도예요. 요 수치는 아마 그 야간 선물 반영하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매수는 286.37 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저가 깨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그 위치가 요게 이격볼벤 20이거든요. 볼벤 20 하단선인데 요 위치가 월봉의 하단선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1차적으로 하락이 왔을 때 244 정도에서는 충분히 튕겨줄 것 같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301까지 갔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244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318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흐름을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게 제 기본적인 시각이에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이라고요. 이렇게 계속 내려가서 여기 깨는 거예요. 196 붕괴한다.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주장해요. 왜냐? 틀릴 수도 있거든. 제가 생각하는 게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 혼자의 상상이지. 그러니까 상상이니까 주장인 거죠. 제 생각이 맞다라고 외칠 수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은 제가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세운 계획을 보면 일단 300까지 올라간다. 1번. 그죠? 300까지 올라간다. 2번 244까지 빠진다. 3번 318까지 오른다. 196까지 빠진다. 이거예요. 이게 제가 2023년 1년치 제 전략이에요. 네? 제 1년치 전략입니다. 자, 이제 이건 닫고요. 분기봉부터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이 2.55 올랐거든요. 야간 선물이 2.55 올랐는데 그 전에 설명을 하나씩 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자, 분기봉 보시면 예?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죠. 예, 고가가 낮아지고 지금 저가는 올라갔어요. 근데 고가가 낮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가보다 낮은데 상단선이 있었기 때문에 고가를 방어한 거죠.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매도가 가능하다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매도가 가능하다. 예, 이게 있었기 때문에 월봉이 무너진 거죠. 이 선이 없었으면 월봉은 무너질 이유가 없었어요. 월봉 올라가도 되는데 분기봉이 틀어막은 거예요. 예, 그런 걸 알고 보셔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5 올리면 293.65가 돼요. 293.65. 자, 293.65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찍었어요. 빨간 건 찍었고 요 점선은 안 찍었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건 300.28 파란색 300.67. 네. 그러니까 지금 최초의 매도가 가능한 위치는 300.67이에요. 예? 매도가 가능한 상단선. 얘는 찍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라고 본다면, 예, 점선을 써야 돼요. 300.67. 그리고 하단선은 어디냐? 하단선은, P3이거든요? P3. 290.6입니다. 290.6이에요. 그리고 전봉 저가가 282.04예요. 자, 그러면 282.04에서 290.62 사이가 매수 영역이고요. 300.67 위가 매도 영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설명 다 드렸어요. 그리고 자, 저가가 깨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저가가 깨지면 T20 하단선이니까 246.38입니다. (246.38) 이게 제가 고버스를 청산할 자리예요. 246.38이 제 고버스 청산 목표가라는 건 감안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월봉. 자, 월봉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는데, 상단선이 304.77, 가장 가까운 게 300.8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분기봉의 상단선이 300.67에 있잖아요. 300.67. 그러니까 그 위는 매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가면 매도 전략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단선은 저가 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하락봉을 그리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고, 또한 저가를 깨기 좋게 아랫꼬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저가가 깨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맨 위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맨 위에 있다라는 거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는 개방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볼밴 20 하단선이 어딨냐? T20, P20이죠? P20이니까 264.24예요. 이 수치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아래로는 하방을 공략하시면 안 돼요. 네. 자, 됐고, 주봉.
예,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은 역시 하단선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쵸? 올라오지 않잖아. 이건 저가가 깨진 다음이잖아요. 깨진 다음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상단선 위치 어디냐? 여기 있어요. 298.37 T5 298.43. 그러면 저 자리만 공략하시면 돼요. 예? 298.43에서 300.67 요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시면 돼요. 예, 그 정도만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는 못해요. 저가가 깨지지 않는 구조에서 해야 되는데 월봉, 주봉, 판기봉, 아니 분기봉 다 저가 방어 의지가 없어요. 예, 290대에 있는 저가를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느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으로 가고 싶어 해요. 예. 가고 싶은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요. 여기가 얼마냐면 281이거든요. 281. 281이면 제가 보기엔 이제 작년 저가? 예. 278 거기로 근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밀리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는데 269.20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이제 깨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가면 저가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해요. 주봉이 저가 안 깨지면 사세요. 응? 주봉이 저가를 안 깨면 사. 근데 안 깰 줄 알고 샀는데 깨면 손절해. 이해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어디서 매수하든 상관없어요. 저가만 안 깨지면 돼.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를 하셔도 돼요. 근데 방어되는 가격이 없어요. 일체 없어요. 근데 이제 내려오면 저가가 깨지면 매수 못하죠. 그러면 280대 초반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280일까지는 열려있다는 거죠. 280일까지 가가지고 278을 안 깰까요? 저라면 깰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깨지면 이제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월봉, 반기, 분기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주봉의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분기의 저가 지난 분기가 저가가 282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깬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깨지면 분기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분기가 망가지면 거긴 다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종가 최저가, 저가 최저가. 그러면 당연히 278이 붕괴되고요. 그럼 278이 붕괴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격불변이니까 246대까지 개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스케줄이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4주 더 남았어요. 맥스 6주, 짧게는 4주. 그래서 일단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흐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주봉상 양봉으로 만들지 않는 한은 그 흐름에는 그다지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됐죠? 네. 매도가는 다 설명드렸고, 제가 이따가 9시에 또 방송을 하거든요. 그때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요. 하단선이 봐봐. 없어. 없죠? 저가 방어 수준까지는 안 돼요. 근데 왜 갭상승이 오는지 아세요? 이격을 벗어났거든. 이격 벗어났잖아요. 예. 이격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격 해소하잖아요. 이게 두 개를 한 번에 다 깨면 안 된다니까? 예, 요게 이격볼벤 20하단이고 이게 볼린저 밴드 20하단이잖아요.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그럼 이게 회귀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상승하기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과연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예. 그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세요. 예. 오른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일봉 빼고는 뭐 없어. 예? 일봉 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퍼부어버리면 뭐 내려가는 걸 막을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되고요. 매도자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주봉의 상단선 정도까지는 일단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봉의 상단선이 298 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매도 전략을 고려한다 그러면 298에서 300.6 예,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나머지 영역은 그냥 싹 다 버리고 내려가면 어차피 그냥 하방에 투자한 것만 홀딩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월봉이 지난달 저가를 깨면 일단은 1월달은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라고 판단하시고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95.40입니다. 선물은 295.40. 자, 저가 방어 안 돼요. 저가 방어가 안 된다는 게 끝이에요. 저가를 붕괴하면 끝나는 거예요. 매도가가 신통치 않지만 가장 빨리 나오는 자리는 300.48입니다. 자, 주봉. 주봉, 역시 저가가 하단선에 의해 방어되지 않아요. 또 지금 밑으로 열리면 280.51까지 열리고요. 매도가는 296.88이니까 296.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96.95 296.95 이상에서 매도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봉은 그냥 이격 해소하는 거죠. 그 외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이격이 해소돼야 그렇게 보입니다. 내리기 좋은 날은 화요일과 금요일이에요. 내리기 좋은 날은 화요일과 금요일이다. 근데 월요일날 휴장이잖아요. 월요일날 휴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애매해요. 일단 저는 미국 증시가 목요일 정도에는 내릴 것 같아요. 그럼 목요일 정도에 내린다고 감안하면 우리나라 금요일날 하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일구간은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게 월, 화, 수, 목,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상승이 나오면 화요일날 하락 시도를 한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화요일날 하락에 실패하면 이제 금요일날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근데 화요일날 성공을 해도 수목에 다시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일봉을 보고 거래 전략을 세우시기보다는 주봉 중심의 거래 전략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봉은 280대까지는 열려 있어요. 280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여져요. 선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나오는지만 보세요. 지금 상태에서는 외국인이 선물을 던지냐, 매도로 던진다 그러면 280 가려고 저러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은 그 배당락 받기 전에 2조 7천억 샀잖아요. 그 중에 1조 4천억 정도 지금 매도한 것 같으니까 아직도 매도해야 될 금액이 1조 3천억 정도 더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수가 올라도 기관은 매수로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다 팔아야지. 배당 때문에 샀던 건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야 될 거면 새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2.55포인트가 상승한 건 대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단선이
전봉 저가보다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일봉의 이격만 해소하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주봉에서 한번 매도 여부를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의 저가가 282라고 했잖아요. 282를 붕괴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282를 붕괴하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282보다는 무조건 높아야 돼요. 282보다는 무조건 높아야 된다는 거는 감안하시고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주소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이따 9시에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